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애담에서 지수 역할을 맡았고 오늘은 배우이자 사회자로서 왔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감독님과 두 주연 배우를 모실 건데요. 요즘 한국 영화계 떠오르는 여성 감독 라이징 이현주 감독님과 한국 영화계 떠오르는 여배우 라이징 이상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라이징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참 소소하고 담담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오늘도 주말은 아니지만 평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모더레이터 없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추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저희가 만담처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관객들과 이제 개봉 파티를 했었어요. 처음에 질문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몇 개의 질문을 추려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아직 저도 못 봤는데요. 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조끼가 있어요. 앞에 분 색깔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빨간색. 네. 네, 좋습니다. 네, 빨간색 질문입니다. 영화 내내 윤주가 무언가를 자꾸 우걱우걱 먹는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 아들을 연상시키는 면모가 있습니다. 참고 대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희 배우님. 감독님 먼저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저 이상희 배우님 먼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블루를 보긴 했었거든요. 이게 마이크가 딜레이가 있어요. 한 0.3초 정도? 싱크가 안 맞아서요. 그지? 좀 어지러운데 여기 메가박스 관계자님. 네, 양해해 주세요. 네. 제가 그걸, 제가 그걸 참고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원래 본래부터 날 때부터 잘 먹어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예민한 씬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거의 잘 못 먹는데, 먹어야 될 때는 잘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 저희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수정돼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관객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 더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감독이 위해서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네요. 이거 좀 빨리 수정해 주세요. 예, 그동안 저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관객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은 거 많으실 텐데요. 네.
네, 그동안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선 블루나 캐롤 같은 아직도 딜레이가 있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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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캐롤을 모방하지는 않았고요. 우선은 죄송합니다. 일부러 말을 다 이렇게 재치 있게 하기도 했는데 조금 뭔가 혼돈스러웠어요. 죄송하고요. 캐롤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고요. 제일 경계했죠, 사실은. 제일 경계했는데 윤주가 뭔가를 먹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맨 처음에는 되게 잘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애를 하고 이랬을 때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은 장면인데,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되면서 윤주의 심리를 좀 묘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은 원래 먹는 거를 이렇게 할 때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밥알 몇 개를 가지고, 왜냐면 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희 배우님은 연기를 워낙 잘하셔서 더 맛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네, 괜찮지 않지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괜찮네요. 아까보다는. 이게 볼륨이 커지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울리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분들도 좀 들릴 때 딜레이가 심한가요? 괜찮으세요? 또 딜레이가 생기고 있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일단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색종이 하나만 더 골라볼까요? 저쪽에 있는 분 색깔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지금 뒤로 보시는 그분. 네.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자, 노란색 질문. 1차 배드신에서 지수가 윤지에게 이불 덮어주고 하하하 웃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선수 같아서? 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선영 씨 애드립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지수는 부끄러웠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정말 귀엽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정말 귀엽게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눈빛이었고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았고 또 지켜주고 싶은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키스하다가 거기는 좀 아직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수 입장으로서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맞아 나 너무 빨랐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네. 어떠세요 감독님?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건지 뭐 이렇게 네네 민망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그 배드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끄럽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나 한 개만 더 골라볼게요. 여기 지금 네, 색깔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질문. 윤주가 처음에 지수랑 있을 때만
담배를 피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는 지수 없이도 스스로 담배를 물어요. 윤주는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낮술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담배값은 계속 오르는데 윤주 걱정됩니다. 후니쿠님 PS 부산도 꼭 GV 와주세요. 연애도 화이팅. 네, 윤주님. 담배 끊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윤주가 담배 끊기 힘든데요? 네, 윤주가 담배 끊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주라면 누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 하면 또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감독님 생각은 어때요? 네, 그 연애도 맘대로 끊기도 쉽지 않고 지수를 보는 어떤 마음처럼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 답답하다 보니까 뭐 담배도 피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피울 것 같네요, 저는. 윤주가 좀 걱정이 되지만 원래 다들 연애할 때는 좀 소홀 하고 몸도 좀 망가지고 또 그것도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러는 게 연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골라볼게요. 이거? 네. 두 배우님이 다이렉팅을 하시게 된다면 추가하고 싶은 장면 하나씩은? 네, 여기 다이렉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디렉팅, 예. 이상희 배우님 혹시 디렉팅 하게 되시면 추가하고 싶은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거는 윤주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쯤은 해봤으면 싶은 게 둘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담고 싶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미안해요. 네, 지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거는 이 연애담 안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수의 인천 생활기 아니면 지수의 힘든 알바 경험과 지수가 알바하는 모습들 아니면 지수의 그 지수를 찾아온 옛날 애인 그 이후에 지수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 전 상황 이런 것들. 네, 지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요즘 연애담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도 또 씁쓸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유선영 배우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지수가 옛 애인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둘이 왜 헤어졌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수가 그렇게 윤주를 집으로 불러놓고도 까먹고 이렇게 술이 만취가 돼서 집으로 들어왔는지 생각해 두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딜레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지러우시죠? 네. 네, 죄송해요. 이게 시스템이 약간 그런 게 있으셔서. 네, 지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수는 윤주를 어떻게 보면은 좀 주도하에 지금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수가 좀 그 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떻게 열패감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요.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나 아니면은 자기의 뭐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거부당한 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주변에 커다란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윤주와의 관계랑은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끌려다니는 연애를 그 전에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 그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몇 시쯤 무엇을 할 건지 공유되는 어떤 윤주보다 좀 더 긴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어떻게 보면 지수의 공간인데 거기에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밤에 무작정 들어와서 끝날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겠다 하는 어떤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갖는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지수가 연애에서 끝을 통보받았을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지수가 끌려다니든지 아니면은 윤주를 이렇게 리드하든지 간에 모든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연하이지 않을까. 그 언니도 굳이 우리한테 찾아왔고 그쵸? 굳이 또 술을 마시자고 하고 윤주 언니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사실 지수도 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전 지수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 워낙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을 짓는 것도 지수한테는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되게 쉽게 떨쳐버리거나 아니면 되게 쉬운 걸로 생각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지수가. 그래서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동생들도 좋아하겠죠, 지수가.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두 번째 줄. 연애담에서 그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 촬영할 때 실제로 술 마신 술 마신 적 있냐라고 네, 질문이시죠? 얼마나 많이 마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적이 한 번이 있어요. 그 영화의 촬영 때, 제가 영화 키스하는 그 장면 때는 술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허락을 구하고 마신 건 아니고요. 다들 저녁을 드시러 갔을 때 몰래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야지 하는데 치기가 안 올라. 조금 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이상이 금주령이 내려지고, 그 이후 모든 씬은 술을 안 먹고 찍었어요. 그때는, 그 씬을 초반에 찍었는데, 제가 그 감정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취한 상태를 연기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이 감정을 소화하기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최선의 선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도움을 조금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거는 안 마셨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여기 노란색 예, 청자켓 입으신 청남방. 네. 연애담 너무 사랑하고요. 그 윤주의 담배 취향이 궁금하거든요. 윤주가 이제 지수가 더닐 파인컷 프로스트를 주문하잖아요. 근데 윤주는 그냥 줏대 없이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윤주의 담배 취향이 어떤 건지 혹시 지수의 담배 그 기호를 알고서 그 뒤로 더닐 파인컷 프로스트를 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쏜 거고요.
저는 뒤에도 계속 굵은 담배를 펴요. 이 친구는 얇은 담배를 피고, 그리고 제 담배는 뭐 파리아멘트 원도 있었고 더닐 1mm도 있었고 1mm들을 주로 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파리아멘트 원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GV나 영화를 처음 보신 관객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GV인지 되게 혼란이실 수 있어요. 저희끼리 사실은 GV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그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다 있어서 되게 역대급 GV들이 다 있었는데 너무 좀 식상하실까봐 이번에는 좀 완전히 릴렉스된 어떤 말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좀 양해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저쪽에 맨투맨 입으신. 봐서요. 정식 개봉 전에 영화제에서는 15세 관람가였잖아요. 그런데 정식 개봉을 하면서 청소년 관람 불가가 돼서 사실 저는 영화제 때 못 봐서 뭐 추가된 장면이 있게 되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에서 사실 배드신이 나오긴 하지만 여타의 청불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 뭐 언어의 폭언이라던가 뭐 성적인 농담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냥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불 판정을 받았나라고 처음에 봤을 때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정 등급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아가씨가 이걸 싸고 아가씨가 12세로 프랑스에서는 개봉을 한 거를 아는데 한국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죠. 전주에서는 지금이랑 등급이 같았고요. 여성영화제에서는 이거 12세로 할까 15세로 할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로 하신 거고 그거는 영화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판단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등급이 좀 차이가 났고요. 근데 저는 지금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판정이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그렇게 동성애라는 거를 빼면 사실 뭐 어떤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럴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등급 기준 보면은 모방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뭘 모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모방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좀 답답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리얼한 연애를 그려서 그런가 싶기는 하네요. 네. 이상희 배우님 혹시 뭐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그 19세 등급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 개봉 일정에 맞춰서 빨리빨리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15세로 내거나 했을 때 그쪽에서 거부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9세로 낸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렇게 보내준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기 맨 앞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밥 먹는 것도 많이 하는데 진짜 딜레이가 있나요? 밥 먹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액체를 마시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 깨빼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과 계속 물을 권하는데 안 먹는다든지 커피 너도 마실래? 뭐 이런 거라든지 연애담에서의 액체의 의미 궁금했고 두 번째는 윤주가 영호한테 키스를 할 때 구태여 멱살을 잡는데 그게 애드립이었을까? 아니면은 지수한테 뭔가를 많이 배워서 낮저 밤저에서 낮저 밤이가 되었나?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연애담에서 그렇게 특별히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요. 그 의미를 커다랗게 넣지는 않았는데 반복되는 상황들은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호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영호한테 윤주가 물을 주잖아요. 이렇게 차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호의 집에 갔을 때는 영호가 그렇게 주고 그리고 모텔에서 물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재회했을 때 어떤 상황들 뭔가를 계속 비슷한 상황들을 넣으면서 하지만 상황이 변주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것들을 의도해서 넣었었어요. 네, 근데 뭐 어떤 액체가 무엇을 특별히 의미한다기보다는 반복되는 상황들 안에서 변해가는 관계를 좀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오늘 저 영화를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손 한 번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저는 이제 그 영호한테 키스를 하는 입장이 사실 이게 키스가 아니거든요. 나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늘 인지하던 건 아닌데 왜 항상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윤주가 느끼기에 그 시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있을까? 아무튼 이러저러한 여러 복합적 것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친구의 거절도 있고 그 와중에 지수에게 갔을 때 지수한테도 어떤 거절을 받고 이렇게 모텔에서 혼자 밤을 지새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호한테도 괜찮은 척 하다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하니까 이성의 끈을 놓게 되면서 어떤 욱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게 키스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한테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나 좀 봐줘 막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영호가 날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한테 하지 못한 수만 가지 말과 감정과 그리고 그냥 인정받고 싶은 그건 친구에게도 그럴 테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응어리져서 화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근접한 단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팍 잡고 하게 되는 거죠. 멱살을 잡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사람한테 하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영화한테는 미안하지만. 답변 되셨나요? 그럼 다른 질문을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봐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GB를 이전에 여러 번 하셨다고 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은 아닐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제 지수가 이제 극 중반에 이제 인천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원활한 연애를 위해서는 이제 자취를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연애니까 좀 더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법도 한데 굳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본가에 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네, 그냥 일단 이런 걸로 좀 이를테면 자기가 좀 멀어져 있더라도 연애가 잘 될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지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수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수의 당시 상황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천에서 사시고 지수는 나와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굉장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요. 아버지가 혼자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수한테는 물론 윤주와의 연애가 중요하지만 이미 윤주를 만나기 전에 뭔가 내가 우선은 아버지 옆에 있어야겠다. 가족과도 소중한 끈을 이렇게 나의 어떤 내가 나와서 사는 걸로 이렇게 네 그거보다는 어쨌건 좋은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결심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주와의 지금 관계가 너무 좋다고 해서 지수가 더 머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윤주는 처음이지만 지수는 처음이 아니고 연애의 쓴맛을 이미 다 아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말고 나와 계속 붙어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에게 더 돌아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검은 머리 분께. 마이크가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여기 회색 여기 쇠 부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수도 그렇지만 윤주가 이제 옷을 되게 일관적으로 비슷한 스타일로 입잖아요. 옷은 다르더라도 청바지에 니트 이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이제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옷차림 그런 것도 초반에 이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들 의견이 들어간 건지 궁금하고요. 감독님 오늘 입으신 니트가 윤주가 변기랑 세아랑 술 마실 때 입었던 그 니트 맞나요? 예리합니다. 네, 제가 그거 감추려고 지금 담그고 있었어요. 네. 옷을 벗기시나요 지금? 네 맞아요. 윤주 옷이에요. 사실은 제 옷이었는데 저희가 저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상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게 그 캐릭터에 맞춰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되게 작은 예산이어서요. 윤주와 지수, 윤주는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좀 편안하고 털털한 그런 느낌을 만들게 됐고요. 지수라는 인물에게 매력적인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스타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던 부분들도 있고 지수가 일을 하는 어떤 곳에서는 완전히 이제 헤어도 업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치마 입고 뭐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조금 다른 모습을 주려고 했고 실제 배우님들의 의상이나 평소 스타일도 좀 참조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윤주 옷은 되게 그 미술하는 친구분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업하다 보면은 그 꽉 끼는 옷을 입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윤주 같은 경우는 고물상 계속 다니면서 고물도 줍고 해야 되니까 최대한 좀 따뜻하고 편하게 입을 텐데 또 친구 집에 월세를 또 사니까 짐을 마구마구 늘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윤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수는 실제로 저의 옷을 좀 많이 썼고요. 네, 저의 옷이랑 감독님한테 물론 다 모든 의상은 다 감독님 컨펌이고 좀 감독님이 제 스타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옷도 윤주가
되게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다른 옷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좀 옷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 마이크를 이렇게 쇠 부분을 감싸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연애담을 보면서 계속 윤주 혹은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계속 보다가 오늘 지수 입장에서 드디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지수는 이제 연애를 해오면서 그런 관계들이 깊어지고 그 관계에서 이제 약속들이 생기고 그 약속들이 이제 거짓말이 돼가는 과정에 되게 지쳐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연인 사이에 약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지수랑 윤주랑 이제 침대에 누워서 너는 나랑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미래 뭐 어떻게 살고 싶은 거 없어? 이런 걸 물어보는. 약속한 적 없는데?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 지수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수는 지금 이제 다시 가족의 삶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되고, 지수 입장에서는 되게 효녀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아버지랑 평생 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른이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주를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언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수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자, 앞으로 어떻게 하자,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은 영화 속에서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도 그렇지만 지수는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왔을 때도 사실은 제외했을 때 보고 싶어서 왔다 정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수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나 보고 싶지 않았냐라고 다시 되물으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좋아한다라는 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했던 친구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고 싶었어라는 말이 정말 마지막에 드러난 지수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안경 쓰신 분? 네. 기분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 우리 영호가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그 뭐 사람이 아닌 뭐 다른 거에 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윤주한테는 특히나 더 키스라는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뭐 기타 동물이나 물건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 상태도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우리 셋만 있으니까 좀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요즘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마이크가 네, 노래방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GV 영상들을 다 보질 못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감싸지 말아보세요. 이걸로 바꿀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거나 GV 처음이신 관객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 똑같은 거 10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지수하고 윤주 둘 다
서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자기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지수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또 뭐 술 왜 그렇게 마셨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사귀는 사이라면은 뭐 전 애인이라고는 말은 안 해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속상하다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커플 자체는 딱히 자신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걸 서로 얘기하지 않는 커플이라고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한쪽만 얘기를 많이 하고 한쪽은 피하거나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이런 식의 캐릭터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둘 다 약간 서로 말을 안 하는 캐릭터로 정했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언급한 장면은 둘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사실 이제 영화가 매일매일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고민이었던 게 약간의 사이를, 그러니까 관계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이 사이를 점프시킬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왜 얘네들은 얘기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 거를 저는 의도를 했었고요. 윤주는 그때 답답한 거를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지수가 나한테 집중해주지 않는 어떤 부분을 느끼고 그냥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는 지수 나름의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윤주한테 다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윤주는 윤주의 어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수님이 뭐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도 윤주는 아니다, 내가 할 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혼자 우아하게 책을 읽는 지수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척 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제가 이게 어쨌거나 그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영화라는 어떤 거 안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의 어떤 정말 이런 연애 상담물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정말 리얼한 톤이 아니라 영화적인 어떤 구성을 하다 보니까 둘을 좀 단절하게 만든 의도된 연출도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여기 회색. 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수가 다시 윤주를 찾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었는지 궁금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궁금하시고. 아니, 처음부터 이들이 만난 처음부터 이제 다시 만나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계절 아니었고요. 겨울 한철이었었고 한 2달에서 3달 사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네, 여기가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처음 볼 때부터 아직도 윤주 시선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윤주 시선에서 보다가 후반에서 지수의 시선을 항상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인천으로 가고 나서 윤주가 처음 찾아오잖아요. 그 인천 살다 보니까 그 구조를 잘 알아가지고 왜 그 아빠 오실까봐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왜 하필 월미공원에 갔는지, 그리고 하필 가방 같은 것까지 메고 있는데 산에 올라간 이유랑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가방 들어주겠다 했는데 밀어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냥 궁금합니다.
네,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한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어떤 사실 아무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지수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주변에 심지어 아빠도 뭐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수한테는 왠지 위축되는 공간, 편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윤주는 사실은 빨리 도착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되고 지수는 이제 아빠가 돌아올 어떤 그런 시간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을 빨리 집 밖으로 이렇게 빼서 다른 데에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는, 잘 가지 않는, 하지만 나는 옛날에 가봤던 그런 데로 약간은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이거는 뭐 윤주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네 약간 도망치듯 뭐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윤주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된 거이고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위에서 이제 담배를 권했을 때도 이전의 관계와는 다르게 네, 그 아버지랑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딱 피하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그 가방. 가방 왜 안 들어? 가방 들어줄까 이런 다정함이 왜 없어지고 뒤에서 밀어줄까라고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은 윤주는 지수는 거기에 윤주를 위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별로 사실 그런 거에 이렇게 다정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여기서 지금 뭐를 하고 언제까지 이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위주로 했을 것 같아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수는 아마 그때 이 시간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월미공원 갔는데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밀어준다는 게 일단 빨리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지수한테 굉장히 불편했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안경 쓰시고 지금 네. 저는 일단 OST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캐롤이나 가장 따뜻한 블루 이런 거 영화를 봤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음악이 기억이 남아요. 근데 연애담은 제가 너무 빠져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OST나 이런 거를 사용 안 하신 것 같은데 의도하신 건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의도를 했고요. 음악이 멜로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클로즈업을 쓰면서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섬세한 어떤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데 연애담은 좀 다른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을 그냥 관찰한다.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알고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엿보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 음악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어떤 거가 저는 좀 연애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담담한 그냥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악은 2번 들어가는데 둘이 골목을 걸어 올라갈 때 살짝 들어가고요. 그리고 둘이 다시 만나서 네, 보고 싶어서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음악이 시작이 되거든요. 두 음악은 거의 흡사해요.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 하나의 음악이 전혀 다른 상황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음악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음악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그 장소에서 나올 만한 어떤 뭐 술집이나 이런 데 살짝 깔리는 정도로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두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영화적인 컨셉 안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 촬영 컨셉은 역시 컷을 과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컷이 나뉘어지면 제가 감정을 막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두 배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고자 그 모든 거 안에서 계산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음악 감독을 해주셨던 감독님이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네, 여기. 그 지수가 인천에 돌아가고 나서 그 감정이 굉장히 갑자기 확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하면서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서 현실을 막 직시했다고 느끼기엔 지수는 원래도 여자를 만나던 캐릭터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인천에 돌아가자마자, 그리고 또 윤주랑 관계가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확 변하게 된 부분이랑 또 갑자기 윤주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네. 감독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감독님이든 배우님이든 아무튼. 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그 제일 사랑하는 모습은 골목을 같이 걸어가면서 군고구마를 준 게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연애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귀자가 아니라 사귀기 전에 설렘이 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에서부터 좀 덜그럭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는 지수를 바라보는 윤주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다르게 느끼지만,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같이 살까라는 말을 은근슬쩍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살림할까라는 말도 또 은근슬쩍 흘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 전부터 좀 지수한테는 이렇게 못 들은 척하거나 이러지만 슬쩍슬쩍 뭔가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인천이 결정적이기는 하죠. 되게 애매한 거리잖아요. 정말 못 갈 거리도 아니고 뭐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긋나서 더 짜증나게 만드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수가 거기서 되게 냉정해진 것 같기도 보이지만 서울에 왔을 때 먼저 윤주한테 연락을 했고, 근데 못 만나고 다시 돌아갔고, 집 앞에 찾아왔을 때도 처음에는 환대를 하지만 아버지랑의 삼자 아구찜을 먹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때 어떤 연출을 했던 거는 다시 전화가 오잖아요. 지수한테 아구찜 먹을 때. 그 전화도 뭔가의 어떤 옛날 사람이라든지 지수를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전화라고 저는 의도를 했었거든요. 대화는 안 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멀어짐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지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도 촬영 중에 이제 지수의 이야기를 사실 저랑 감독님이 제일 잘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영화상에서는 아마 윤주 입장으로 계속 흘러가지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수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수는 사실 딱 확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윤주가 사실 먼저 자기 마음의 확정을 내린 거잖아요. 윤주가 지수에 대해서 확정을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아직 나는 확정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지수는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아빠랑 같이 사는 집 앞에 온다든지 계속 그 전부터 쌓였던 것들이 뭐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어떤 순간을 좀 더 당기거나 아니면 좀 더 크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답변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네, 저기 예, 감사합니다. 이상희 배우님이 저를 지목해 주셔서 하게 됐고요. 지수님한테는 제가 좀 삐졌어요. 저를 지목해 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온 거고요. 그냥 작품 어떤 상을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질문을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혹시 세 분 중에 커밍아웃 하신 분이 계시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근데 저는 대려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의도는 제가 이제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셋 다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시는지 아니면 이 이후에 어떤 칭찬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비난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감독으로서 다른 배우들은 뭐 대답하고 싶으시면 하시겠지만 되게 좀 대답할 이유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동성애나 이성애나 저는 그거에 머리 색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말씀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좀 서슴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광희과의 집이고 분명히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거기 대신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말씀을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상희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서 참 정말 제가 감탄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수로 나오신 유선영 배우님은 좀 시크한 어떤 그런 연기가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고요. 또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이유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랑의 유형이 각각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이 영화가 얼마나 이게 훌륭한가 그 초점에 맞춰서 제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안 받아보셨다 그러시면은 이제 조금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질문이니까 제가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연기를 함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겼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한 점은. 네. 저는 이 영화를 할 때 가장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좀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겪기도 하고 너무 설레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것도 겪는데 이게 윤주한테는 거의 처음에 가까운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표현하는데 제일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많은 순간에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대본 안에서 지수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본의 도움도 받고 또 류선영이라는 배우가 워낙에 매력적이라서 그것들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가갔던 부분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연애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윤주와는 다른 연애를 하겠죠. 만약에 저의 나이에 저의 경험으로 연기를 한다면. 근데 윤주한테는 그게 처음에 가까운 거니까 그 초창기의 나의 연애 막 18살, 19살 때 말도 못하고 짝사랑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서툴었는지 얼마나 설렜었는지 그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라는 친구를 뭐 과거의 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었고요. 그냥 아 그때 이런 감정이었었지, 이런 감정을 윤주가 지수를 통해서 지수에게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지수에게서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수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윤주처럼 첫 번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아왔던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 나이대의 여자애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버시라고 하셨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적절한 어떤 게 아니었으면 질문을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어떤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게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건 아니면 경험이건 어쨌거나 저는 이 영화를 영화로서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배우들이 어떠한 경험을 이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가 들어간다면 이 배우한테도 신뢰이고 저한테도 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동성애자면 아 그럼 너는 동성애자니까 이걸 했구나,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너는 이성애자다 그러면은 너는 이성애자인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했구나. 전 둘 다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쾌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너 그런 경험 있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영화이고 관객이고, 저는 이 작품을 놓고 봐줬으면 좋겠고, 해외 어느 영화제 어느 자리에 제가 이전에 어떤 피어 영화를 만들었건 간에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무례한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마이크 상태부터 해서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담은 어쨌건 굉장히 작은 영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봐주신 분들, 아니면은 이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봐주신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영화를 완성시켜줬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의 미숙한 부분도 껴안아 주시면서 즐거운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GV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번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저희가 매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영이가 좀 귀여운 모습을 보이려고도 했고, 그런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아차 싶어서 오늘 처음 오신 관객분들을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줄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힘들어요. 처음 얘기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진중하게 나오면 1시간이나 들으시는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좀 즐겁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줄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분명히 미숙하고 좀 저 친구 조금 부끄럽다 싶은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이라서
조금씩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더 즐겁고 진심을 담은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금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정말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이랑 상희 배우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시간상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심히 집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